명의가 되려면 환자 100명을 무덤으로 보내야 한다. 지금 의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매우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믿는다. 이리 무섭게 말한 사람은 스페인의 작가이며 철학자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다. 나는 그의 글 읽기를 좋아한다. 발타자르가 산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이므로 그 시절에는 의료 장비와 기술이 지금보다 떨어졌으므로 그가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을 굳이 의사란 직업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그 어떤 일이 되었건 정신으로 하는 고상한 일이건 몸으로 때우는 막노동이건 마찬가지다. 어떤 분야의 일이건 간에 그 일을 하면서 사람마다 차이가 날 터이고 최고는 정해진다. 최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므로 마땅히 경쟁을 하게 마련이다. 이 경쟁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나도 세상에 나올 때는 남들처럼 부모가 물려준 아래위 이빨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왔고 소위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하루 3번 양치질도 부지런히 하며 신경을 썼다. 그런데도 워낙에 잇몸이 약해 뜨거운 것과 찬 음식물을 먹으면 시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빠진 이는 없었다. 그렇게 몇십 년은 온전하게 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하나 둘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내가 담배를 피우고부터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도 자랑거리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피우기 시작하여 환갑을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피운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담배를 늦게 배웠다. 아마 40 초반이었고 내게 가르쳐준 사람은 강원도 바람골 살적 내 좋은 친구 박노인이었다. 그때 박노인은 60을 넘긴 나이였다. 그에게서 배운 담배는 장미였고 그게 단종되었고 그 후부터는 한라산을 피운다. 한라산이 그나마 장미와 가장 비슷하기에 그렇다. 굵기와 길이 및 함량이 그렇다. 담배를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골초가 되고부터 이빨 관리가 되지 않았다. 누렇게 치아가 변하고 중치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걸핏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도 했다. 누군들 병원에 가기를 좋아하겠느냐마는 나는 특히 병원 가기를 싫어한다. 달마다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몇십 년 내고서 매년 무료 검진받으라고 연락이 와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나다. 이렇듯 나는 내 몸의 질환과 관련하여 무조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주사를 맞고 약사가 지어준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 내 병은 내가 고친다. 이게 내 큰소리인데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더 큰 소리 쳤다. 심지어 고통이 심해 눈물 콧물을 찔끔거리면서도 나는 병원에 가지 않고 더는 내 몸에서 그구실을 못한다는 판단이 서면 집게로 스스로 이를 뽑아버리곤 했다. 이런 나를 두고서 잘하는 사람들은 무식해도 너무 한다는 말도 했고 왜 그리 미련하게 사느냐고 하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은 나를 강제로 한 번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했다. 그게 내가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최초의 일이다. 그때도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막걸리를 밥 삼아 먹고 담배질을 하던 때이다. 검사한 것은 위내시경이었는데 안동병원의 담당 여의사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 그때 내 나이 50을 넘겼다. 의사는 화면에 뜬 내 사진을 보며 갸우뚱거리더니 실제 나이가 맞느냐고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병원에 가서 나이를 속일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녀는 나와 친구에게 설명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50을 넘은 남자의 위 사진이라고 믿을 수 없는 20대 건강한 청년의 위라고 하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듣기는 좋았다. 사실 나를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간 친구 따라 나서며 은근히 걱정을 했다. 그 이전에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는 데다 날마다 막걸리 여러 병과 줄담배를 오래 즐긴 터여서 내 속의 상태가 궁금하면서도 혹여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술과 담배를 즐기는 이상 내 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실은 그 이전부터 어떤 약초를 늘 먹었다. 그것은 약재상에서 팔지도 않는다. 따라서 한의사가 쓰지도 않는 약초다. 그 신비한 약초가 내 몸을 지킨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요즘도 날마다 그걸 끓여 차처럼 하루 여러 번 먹는다. 내 경험에 의하면 그 약초는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와 효능이 아주 뛰어나다. 가령 실수로 낫 또는 톱날에 베어 상처가 심하고 피가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도 그 약초를 달인 물을 뿌리면 거짓말같이 피가 멈추고 바로 피부 세포가 재생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어제다.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는 내가 그리했다. 그 이전의 생각을 바꾸기로 한 결과다. 비해당에서 가까운 곳은 의성읍이다. 거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는 향했다. 의성의 서부에 해당하는 안개의 어느 건물 2층에 있는 곳이다. 거기서 나는 내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없는 하지만 지금껏 내 몸의 일부로 나를 지켜준 귀한 것을 3개나 뽑았다. 출혈을 막으려고 거기서는 이를 뽑은 곳에 거지를 끼우고 꼭 물고 있으라고 했다. 그러겠다고 하고서 나는 거기서 나와 지방도를 운전하다가 갑갑하다는 생각에 안전한 곳에 길동무를 멈추고 거지를 뱉었다. 시뻘겋게 피가 묻어 있었고 백미러로 보니 이를 뽑은 곳에서 피가 솟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방을 하기로 했다. 나의 길동무에는 글 중에 말한 그 신비한 약초가 늘 있다. 아니 약초 상태가 아니다. 약초를 끓인 물을 담은 스프레이통이다. 이 약초가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의 사실을 덧붙인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한여름 그것도 불볕 더위에 차 안에 며칠을 두면 썩는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그 내용물은 한여름 내내 이글거리는 차 안에 두어도 절대 변질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성분으로 하여금 그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달리 급한 일이 없으므로 바로 한 겹이 비우면서 뽑은 잇몸을 살폈다.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는 말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몇 차례 더 부리고서 마치 일부러 피를 뽑아내듯이 뽑은 이가 만든 푹 꺼진 곳을 혀와 잇몸으로 세차게 빨았다. 그랬더니 피가 나오지 않았고 그때야 혼자 멋쩍게 웃으며 길동무를 출발시켰다. 나는 어제 생각했다. 안개에서 말이다. 그를 믿을 것이다. 언젠가 읍내에 있는 치과에서 들은 말로는 나의 잇몸은 녹아 없어진 상태로 재구실을 할 수 없으므로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이빨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하겠다고 작정하고 그 생각을 고집스럽게 지키며 포기하다시피 했다. 그러자 더는 맛있는 걸 먹는 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남들이 두툼한 삼겹살을 장작에 구워 맛있게 냠냠 쩝쩝거릴 때 나는 아주 얇은 베이컨을 아래 위 입천장으로 우물우물 녹여 먹어야 했다. 남들이 쫀득쫀득하게 지은 밥을 맛있게 먹을 때 나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을 대충 먹어야 했다. 딱딱한 것은 아무리 맛있다 해도 내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런 생각을 어제 아침에 바꾸었다. 그래 나도 두툼한 삼겹살을 먹고 싶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육류가 그것 아닌가. 그래서 치과에 간 것이다. 치과에는 큰 소리를 쳤고 나는 그 말이 좋았다. 그의 큰 소리는 어쩌면 실력이란 말로 바꿔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는 내 귀를 복되게 하는 말을 했다. 이 정도 상태에서 임플란트 못하면 할 잇몸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한 말이었다. 내 몸에 내 것 아닌 이물질을 끼운다는 것도 예전에는 아주 불쾌하다고 여겼으나 그 생각도 바꾸겠다. 환자와 의사도 인연이 맞아야 한다. 그래야 환자는 의사를 믿을 수 있고 의사는 환자를 자신의 몸돌 보듯이 할 것 아닌가. 더는 밥을 지을 때 쌀 2인분에 물 3인분을 넣어 밥도 아닌 죽도 아닌 죽밥을 그만 먹고 싶다. 오늘도 나는 이 질봉에서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라면을 끓일 때 건더기 수프는 쓰레기 봉지에 담아버리고 양념 수프만 넣어가는 면이 가락국수 가락이 되게 하여 먹을 것이다. 더는 이리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라면을 끓여 먹고 싶다. 더는 김치를 믹서기로 갈아 먹지 않고 싱싱한 상태 그대로 먹고 싶고 과일도 그 맛을 즐기며 아작아작 사각사각 맛나게 먹고 싶다. 이게 바람이고 편한 생각이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믿음 가는 의사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 그만인 것을. (2021년 12월 14일) 이 질봉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